정말 낮은 자세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정말 친구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교육 현장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지난 1년 쉼없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은 교육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지난 1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새롭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늘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교육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보도국의 이따금 기자와 함께 제주도 교육청의 정책과 교육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광수 교육감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도국 이따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됐었습니다. 일단 김광수 교육감의 주목할 만한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이후 5개 교육 방향에 따른 50개 세부 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성교육, 또 체계적인 학력 진단을 통한 학력 향상, 정보 교육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성교육으로는 올해부터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했습니다. 또 정보교육 강화 정책으로 올해 3월 새학기에 맞춰서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메타버스와 코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SWAI 체험관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임교육 정책 지우기 정책에도 나섰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도입한 IB 교육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많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스위스 교육재단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 국제 바칼로레아의 준말로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논술과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IB 교육. 전 세계적으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성문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는데요. 현재 제주에선 표선과 성산 지역 초중고 11개 학교와 북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초 IB 교육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힌 김광수 교육감은 도의회 첫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더 이상의 IB 교육 확대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향후 IB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IB에 대한 허망한 꿈이 저는 더 문제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성적이 부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이 IB에 대한 근거 없는 꿈을 좀 진정하고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내걸었던 교육체제 개편 관련 공약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표 공약이었던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근 제주고등학교 동문회가 일반계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다른 특성화고에서도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기존 학교 전환 또는 이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예술고와 체육고를 포함해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입의 난항을 겪던 서부중학교는 지난 19일 토지매매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드림 노트북. 새학기 시작과 함께 도내 중학교 신입생 6,800여 명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등 디지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에 예산 12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정작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노트북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가지고 가냐?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에게 준비할 사항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쳐야 될 게 꽤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들 한번 짚어봤는데 그간에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김광수 교육감은 IB 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취임 한 달 만에 초등학교에서 신청하면 받겠다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취임 후 초등학교 4곳에 실제로 IB 교육을 확대 도입했고요. 지금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IB 교육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만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에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IB 교육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공교육 경쟁력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IB 교육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자,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됐던 노트북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무상으로 지원된 노트북의 경우에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 개인 용도로 쓰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와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뭐 계획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결국 하드웨어는 갖춰놨는데 아직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지금 교권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교사가 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건물 창고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사망한 교사는 작년 초 임용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찰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은 교사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연필 사건의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측은 상담 일지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나 서로 사과하고 원만히 넘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입장 없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왜 사회 초년생이 젊은 교사가 그마다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거죠.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교사에게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바른 것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인격 모독, 인격 살인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도록 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교사들의 권리 보장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달 도내 교원 128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참여한 교사의 54.7%가 지난 3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경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에서 교육 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이 77.1%로 가장 많았고요. 예. 또 학부모가 7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있냐는 물음에는 거의 대다수인 97.7%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사가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학교에 설치돼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회를 열면 학생이 사과 또는 봉사활동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먼저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신고하더라도 위원회에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뭐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지난 3월부터 제주도에서 실시된 안심번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앱을 활용한 안심번호 형식으로 교사의 연락처가 이제 학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교사가 원하는 업무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근데 현재 도내 초중고 192곳 학교 중에 이제 절반이 넘는 99곳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활동 보호조례는 이제 선언적 의미의 항목으로만 구성이 돼서 교권 보호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 조항을 넣고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이제 바로 분리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교사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안심번호는 아마 그 택배 받아보신 분들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런 서비스까지 교육 현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조금 삭막해진 우리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따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도내 교육 이슈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얼마 전 취임 1년을 맞은 제주도 교육감 김광수 교육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제가 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교육 현실은 요즘에 안녕하지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아무튼 뭔가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교육감님 1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잖아요, 취임하신 지? 예. 예.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1년 동안에 여러 뭐 성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평가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이거 매달 하는 건데 여기서 항상 뭐 1등 아니면 상위권에 계셔서 지난 1년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은 해보셨었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예. 처음에는 좀 뭐 곧 내려가겠지. 예. 좀 마음의 준비를 없잖아 했었는데 사람이 참 야속하게도 은근히 기대가 되고 사람이 건방져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행동에 제약을 줘요 또. 평가가 좋은.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참 이래서 사람이 약은 거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왜 사실 학부형들께서 많은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우선 이런 언론이라든지 기자님들을 통해서 제주 교육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가 좀 솔직하게 접근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내 어떤 인기나 이런 거에 뭐해서 뭐 말을 이렇게 비틀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부중 문제도 그렇고 또 저쪽에 이제 그 첨단지 학교 건립 문제도 그렇고
예술구 체육구 문제도 그렇고 신제주 뭐 이런 일반구 문제도 그렇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공약이지만 나중에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소통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 화두기도 하니까 임기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 그 기조는 좀 유지해 주시면 근데 좋을 것 사실은 같네요. 우리 그 학생들,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교과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그리고 좀 발전하면 학부모하고의 소통,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의 소통, 대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권에 관해서도 저는 좀 소통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숙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김에 그 이야기로 바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문제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단 제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교육자이시잖아요. 교육자 입장에서 이 사건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할 정도로 물론 그분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사고가 그분만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일이어서 거듭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 기회에 정말 아이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즐겁게 교실에서 학부모의 신뢰 속에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물론 밖으로 제가 내놓은 안은 없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우리 그 어제 아시겠지만 교원단체에 이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면담도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이달 말 8월 말까지는 그래도 큰 그림을 일단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내놔 보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동료 교사들께서 굉장히 좀 애도하시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제주에서도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가 그 피해 실태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또 함께 좀 한 부분들도 있었고. 저도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놀란 게 최근 3년간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다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돼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금년 23년에만 해도 23건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하고 그 단체에서 확인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직접 문제가 됐던 점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잘한 부분에서는 아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보고를 받고 있어서 연말까지 되면 또 더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비교가 지금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 비대면 코로나 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부터가 아마 제대로 된 통계 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그 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계신 교사분들께서 사실 가장 보호를 원하는 것은 교육청 아닐까 싶거든요. 당연히 교육청이겠죠.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학교장일 수도 있고 뭐 지역교육청일 수도 있고 교육청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교육청이 가장 아마 그나마 그래도 어떤 보호를 받는다면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서울도 좀 방문시키고
또 광주도 좀 방문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타 시도에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공제회에다가 교권 전담자를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교육청이 해서 예. 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기구가 아니거든요. 제3의 기구입니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위탁식으로 갔더니 이 선생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도 믿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선생님 편만 든다는 오해를 안 받고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제가 내일 우리 행정국장을 서울시 안전공제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가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와서 이게 과연 가치가 있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별로 힘들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렇게 같이 가자. 예. 한 얘기를 이미 해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지금 일단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도 사실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교사분들의 외침인 것 같아요. 이제 제도가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학교에. 이게 이제 위원장이 교장이 됩니다. 뭐 법률가 이제 뭐 등등 학부모 등에서 위원회 구성돼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제가 침해 받았어요. 이 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분들에게 유명무실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 기구를 교육청에다 넣어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학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야 더 쉬울 줄 안 거지요. 이게. 그렇죠. 그게 좀 어렵다면 얼마든지 그건 교육청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당장 오늘 TF팀을 꾸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과연 어디가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시에 넣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주도 교육청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학교에 그냥 두는 게 나은지를 학교에 교권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런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인식과 또 교육청에서 바라봤던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교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 하면서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크게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그러니까 직접 학부모들과 대면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요구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대화는 우선 감정적인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무조건 당하는 게 선생님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뭐 쉽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자격 얘기, 뭐 무슨 조건 얘기 등등. 일단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지요. 아주 일부죠. 이게 그렇지 않고 아이의 어떤 미래나 학업에 대해서 걱정해가지고 서로 상담하는 경우가 훨 많은 거죠. 그중 아주 극소의 소위 말해서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직접적인 통화에서 오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한번 화를 좀 격분한 걸 좀 낮출 겸 해서 거르는 과정을 한번 두는 게 어떠냐. 그건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과 또 서울시처럼 우리 핸드폰에 앱을 이제 저장해서 이 앱이 그냥 앱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AI 앱이 돼서 일반적인 안내는 이제 정확히 다른 어떤 교수학습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안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 처리와 관련된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신청을 하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날 와서 두 분을 즉 학부모와 선생님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장소를 학교에 마련해 준다든지 뭐 이제 면담실을 그런 것들도 학교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교사분들의 뭐 교장 선생님을 통하든가 교감 선생님을 통하든가 해서 학교에서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 안 되면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약간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많은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줄 염려는 없을까?
한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즉 이것 때문에 소통이 덜 되는 예. 이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거를. 예. 예,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어떤 상담의 요청은 일단 예약과 장소와 이거를 우리가 정해서 하더라도 반대로 선생님이 학부모에 대한 전화는 자유롭게 할 수 일방적이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외국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그 항의 쪽으로 따지는 전화는 한 단계를 걸러서 그 예약이 필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이런 부분은 아이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등등 여기에서 인원하는 이런 전화는 뭐 선생님이 직접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교사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당장이라도 적용시켜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일단 제가 이걸 시행하려면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앱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교장이 할 거냐, 교감이 할 거냐, 누가 할 거냐는 이건 정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장소, 면담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담 장소를 학교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동반한 문제면 최소한도 한 6개월은 필요하겠죠.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지만 예산 동반하지 않고 어떤 그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하는 거는 뭐 제 약속한 대로 8월 내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은 8월 내로 연구하고 시행하되 예산이나 제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학기쯤에는 준비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2학기 준비해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이제 의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건 혼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회의도 있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그 어떤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인정이 되지. 어느 한쪽 생각만 가지고 만들었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에 좀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교권이 좀 침해당한 사례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문제, 이 교권 문제와 우리 학생 인권 조례는 좀 별개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그 인권 조례 쪽에 책임에 관한 문제가 빠져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권조례를 보면 다 권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육감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라고 제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께서 그 얘기하신 걸로 제가 그러니까 알고 이제 있습니다. 뭐 누가 했는지 저는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에는 전 동의를 않고요. 그냥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필요하면 보완, 어떤 부분, 즉 학생들의 책임에 관한도 한번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수 학습 활동에 다른 아이들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너무 권리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책임에 소홀한 부분이 어떤 그런 소지로 비칠 수가 있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책임을 좀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1년 전에 이 얘기는 이미 제가 했었습니다. 1년 전에 했었는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 책임 부분 수정을 못했어요. 오해받기 싫어서. 저 김광수 괜히 학생 인권조례 손대려고 한다 하는 오해를 받기 싫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학생 인권조례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타시도와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에서 비롯된 문제는 절대 아니다. 다만 그 안에서 조금 고칠 내용은 있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 이야기를 그 정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고요. 이야기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고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져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 이런 공약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우선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여러 차례 질문 받으셨겠지만은 이게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혹은 또 학교에서 서열화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보고 싶네요. 부분이 많이 이제 서로 오해가 이제 뭐 풀렸다고나 할까요? 서로 얘기가 이제
저한테 아직까지는 안 들리는 걸로 봐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양보를 또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나 혼자 고집해서만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평가가 없는 초등학교인데 이게 이제 깜깜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시험을 치자니 아닌 게 아니라 참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일제고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말고 1, 2학년, 1, 2, 3학년 이렇게 저학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본 뭐 3말 S 뭐 등등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5, 6학년 정도 되면 그러면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평가원에 그 컴퓨터로 되어 있는 선생님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 학생들이 한번 시험 쳐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통계 안 받겠다고. 통계를 안 받아도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 받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안 받기 때문에 비교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누구만 아느냐? 학부모와 선생님만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제일 응시율이 많아진 거예요. 전주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1등부터 뭐 30등, 40등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그걸 것이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은 부모는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저는 뭘 알고 싶으냐면 아이들의 그걸 이유로 기초학력을 보충해 주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노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광수는 기초학력에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기초학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정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좀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5, 6학년 정도로 해서 저도 더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3, 4학년 치겠다는데 못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할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5, 6학년 쪽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당선을 위해서 많이 도우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셨었는데 그분들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 학력 신장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학력 신장을 과거에 그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국어, 영어, 수학, 보충 수업, 뭐 학원 등등 이 수업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거듭 말씀드렸죠. 거기는 엄청난 보수주의자라고 제가. 이건 아이들 진학해야 돼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럴 이유가 있기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교실과 교실 밖에 교육활동을 5대5 정도로 가자. 이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재미거리를 찾아서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오늘도 이제 그 제주 올레길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그 올레길 걸으면 학점을 주는 것도 이런 걸 좀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서 걷는 세상인데 우리 제주 지역도 알고 우리 고장을 먼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아주 그쪽에 이제 그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서로 사인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안하더라고 이걸 학점하자고. 이미 외국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가 기억났던 게 이제 아이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사실 아이비 교육이 나쁘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비 교육은 유지를 하되 더 확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히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표성고등학교를 방문하고 또 아이비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많은 부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확대는 맞는 말씀입니다. 초중까지는. 그런데 고등학교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거는 저 얘기를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요? 그래서 제주 표선형과 대구형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 간다면 대구형으로 갈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대구형이라고 하면 어떤? 그 반만. 예를 들어 12학급이면 20명. 이렇게. 학교 전체가 아니라? 아니고 이제 필요한 아이들만.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라든지
또는 정말 부모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아이들. 예. 그래서 가령 뭐 경북 사대부 같은 데서는 25명이에요. 12반인데. 네. 25명이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구에서 한다. 대구에서는 특별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는 데는 표성고등학교인 거죠. 공립에서는. 지금 표성고등학교 학생들, 이번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참 조심스러워서요. 예. 이걸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돼도 그렇고 잘못돼도 그렇고. 예. 이거는 거기는 선생님들이 고생한 보람을 어떤 폄하하는 문제도 되고 또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다른 얘기도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저는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예전에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학 진학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보나 뭐 안 알려질 수는 없겠지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넌지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지금 한 115명인가 120명 정도 이제 학생 상황이 전체 되는데 요즘 한 15명 정도가 이제 DP를 응시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과목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별로 응시하는 아이가 좀 더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수능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는가 봐요. 또 그래서 뭐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고 또 그 교장 선생님도 표선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경영하시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입장은 일단 뭐 초중학교까지는 아이비 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초중학교. 다만 지금도 입시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더 확대할 생각은 지금 없으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다만 하면 만약에 근데 정부의 정책이 아이비 교육 확대 쪽으로 간다면 저도 그때는 그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꿔 나가시는 제가 거죠.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이들이 손해 볼 일이 없는데 왜 반대합니까? 제가 무슨 아이비하고 천천히 원수도 아니고. 그래서 전 지금도 일본이 문부성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교육부에서 제주하고 대구에다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첫사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장관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확대할 생각 없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셔서 제가 심지어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DP 시험에서 등급별로 예를 들어 DP 점수와 수능 등급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표를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면 될 거 아니냐. 방법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학에다가 이런 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럼 뭐 서로 아이들이 선택권이 넓어져서 얼마나 좋을 거냐. 이거 얼마나 좋으냐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신이 좀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저도 알지요. 대학 입시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과부 말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킬러 문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얼마 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하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나라 전체가 뭐랄까요 좀 웅성웅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는데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래도 좀 불안하고 좀 그 헷갈리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수능 킬러 문항은 없어지는 쪽으로 결정이 이미 된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교육감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특수별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는 틀리고 나만 맞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그 변별력의 문제가 되다 보니 그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반드시 어떻게 보면 문제 가지고 장난하는 게 돼서 이건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주도 교육감이시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가 없어요.
이걸 없애는 것이죠.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되면 우리 아이들 경쟁력이 오히려 나는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외라든지 학원에서 거의 달궈진 아이들은 저희 제주도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 강남 아이들에게 유리한 것이 킬러 문항이었으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한 100명 정도 또는 150명, 200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사대문대학, 뭐 스카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교육감이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니까요. 강남 아이들 아닙니까 대상이. 그러면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가 더 올 거 아닌가 하는 저는 막연한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전제로 찬성한다 이거는. 킬러 문항 없애는 거는. 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사실. 저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 킬러 문항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의 아이들의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고3 교실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옳은 길입니다. 이게. 참 교육 문제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저와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입시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 말 나온 김에 고교 체제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 학교 신설 얘기 혹은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달라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우선 예술고 체육고에 관한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내 이제 모모 학교에서 동문회 중심으로 전환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언론을 보고 또 교육감실에 방문도 하고 여러 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항상 그 중립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문이라든지 어떤 교육 공동체가 다 예스하는데 뭐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크게는 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 학교가 지금도 특성화 기능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성 얘기를 해서 참 그런데 여자 상업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도 시대에 맞느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무슨 관광 영어 이게 특성화냐? 관광 경영 이게 무슨 특성화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어떤 이런 학과가 물론 지금 그 학과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럴 각오로 욕을 먹을 각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미래에도 필요하겠느냐? 과연 단 이제 필요한 학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디로 옮겨서 합친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안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교육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성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한 얘기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앞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등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만천에 먼저 얘기해버린 건 이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도 이거 살짝 파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얘기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젠가는 이 가부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동문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신중하게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 혹시 내년쯤에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년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신제주 지역에 여고 신설과 맞물려 있는데 학교 새로 못 만듭니다. 지금 특히 절대 학교 못 만듭니다. 여고, 남고 이런 식으로는 인가를 잘 안 내주잖아요. 못 만듭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게 벌써 여기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별로 내키지 않지만 예.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신중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건 공약이지만 신제주 지역에 이제 여구를 신설하겠다 또는 이전하겠다 또는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도 저는 그때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제 공약이지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혼자 고집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교육감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알고 있겠죠. 앞으로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올 예, 거고 예.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처음에도 이제 소통 강조하셨었고요. 지금도 이제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분들의 반발도 많았었고요.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도 소통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이 그 지하에 있는 급식실 지상으로 다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 예. 실천하고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위생 문제가 있어서요. 예. 그리고 조리흠 미세먼지라고 표현하고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저는 재정을 안 아끼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진짜 선생님들하고 직접 얘기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질 리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 한여름에 예를 들어 한여름에 급식실 조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아주 열악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어떤 이걸 차단한다든지 걸러낸다든지 아니면 정화시킨다든지 뭐든지 좋다는 거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하겠다. 대안만 내놔라.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예. 해당 과에다가 계속 방문해서 상황도 좀 지켜보고 학교 열악한 학교부터 우선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고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과정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 의견을 들어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다면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 남은 임기 중에 그래도 이거는 꼭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목표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만은 우선 선생님들 교실에서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반드시 따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실에서 교육 활동이 부모님들에게 신뢰가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교실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권을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선생님만 위헌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권이 확립이 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믿어서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그런 신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삐끗하면 이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가끔 생겨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예.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사실 모두가 교육 당사자인데 한쪽만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교육 당사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지간에 이제 법으로 좀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가면 안 될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모시고 관련돼서 또 1년 후의 진척 사항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을 흔히 100년 대계를 설계한다고 이야기하죠. 당장의 변화보다 긴 시간 또 넓은 시야를 갖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